그 다음에 마케팅이 얹어졌을 때 샵이 점점 어느 순간 빵 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인스타에 반영과정 광고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월 1000만원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컴퓨터로 작업할 게 좀 있어갖고 하다가 생각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서재예요. 이제 반영과장이 일단 이만큼 붐이 일게 되고 너도 나도 수강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국이라던가 이런 탓도 있어요. 그리고 취업난이라던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창업을 하는 20대 30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강이라던가 반영구 창업 그리고 샵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고 많이 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항공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관광, 호텔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대부분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고 빠르게 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영과장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격증이 없죠. 아직은 합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증 취득 없이 바로 배우자마자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혹은 최근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배워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붙은 거죠. 너도 나도. 그래서 언제부턴가 월 첫 매출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창업을 하면 바로 월 첫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월 첫 매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픈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런 얘기 하죠. 가게 오픈하면 오픈바이 있다. 오픈바 끝나고 나면 이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오픈바이라는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카페 창업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자주 지나다니던 길에 새로운 카페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한 달이 건너 아는 지인이 하는 카페란 말이야. 그러면 호기심에 한번 들려보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만났을 때 그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실제로 가서 먹어보기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하겠지. 이 카페 이러이러하더라. 누구누구 창업했잖아. 이렇게 처음엔 지인들이 신기해서 몇 번 갈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카페만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게 나랑 잘 맞는다면 단골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단골이 아니게 되겠죠. 어쩌다 한번 가거나 아니면 안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뷰티샵에 접목을 시켜봅시다. 카페가 샵이에요. 지나다니던 길이 SNS예요. 한 달이 건너 아는 지인, 인스타 통해서 아는 지인이라던가 정말로 아는 지인일 수 있겠죠. 아니면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가 샵을 오픈을 했대. 샵을 오픈을 했으니까 조금씩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계속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알릴 거예요.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겠죠. 그 사람이 좀 믿을만한 인플루언서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좀 믿을만하지 못하거나 팔로워를 돈 주고 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인플루언서나 팔로워가 많거나 친구, 지인이 많은 인싸들 있죠. 인싸들이 처음에 창업하면 되게 잘 되는 게 인스타그램 특성이 그래요. 내가 좋아요를 눌렀거나 내가 관심이 있는 게시글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팔로우하거나 나랑 소통을 하는 지인들한테 내가 좋아요를 한 게시글이 추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리를 좀 빨리 잡아요. 입소문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비교적 초반에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자리를 빨리 잡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녀와서 후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하면은 서툴죠. 고객 다루는 것도 서툴고 시술도 서툴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서툴단 말이야. 이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많이 봤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 조그만 꼬투리 잡혀갖고 망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창업에 성공하게 되면은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크던 작던 말이 돌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의 매출은 이제 거기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달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매출이 보여줍니다. 아무리 친구가 없어도 몇 달은 그래도 장사할 만해요. 처음이니까 매출이 없는 거겠지 점점 늘겠지라고 참을 만큼의 매출이 나와. 이게 오픈빨이에요. 근데 이 오픈빨이 얼마 하느냐? 한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반영구 배우느라고 들였던 돈 그거 딱 뽑을 만큼인데 문제는 창업한다고 또 샵인샵을 하든 샵을 차리든 하시면은 거기 또 들어간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죠. 3개월.
지인과 팔로워를 믿고 창업하면 그래서 망합니다. 뭐 왜 지인들이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데 그 인원 세어보면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믿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 그 3개월이면 지인 돌려막기, 지인 소개도 거의 끝나가고 지인 소개로 온 사람들이 소개를 하거나 실제로 마케팅을 통해 나 관련 없는 실제 손님을 받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마케팅을 할 비용도 좀 아까운 거야. 우리가 샵을 할 때 오픈바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 기존 고객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꾸준히 다시 재방문을 하고 그리고 내 샵을 소개해 줄 수 있게 꾸준한 고객 관리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이 필요해요. 이거는 오픈을 하기 전부터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오픈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샵이 초반에는 잘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뒷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샵이나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샵이 많은 게 요거를 못해서 그래요.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는 마케팅, 그리고 기존 고객 관리, 접점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러는 거. 그렇다면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에 치중하는 샵들도 많은데 이럴 경우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문난 맛집에 먹을 게 없는 거지.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샵들 특징이 일단 오는 고객들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안 돼요. 고객 관리라는 거는 일단 내가 손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느냐, 고객의 말을 얼마나 경청을 하느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캐치를 해서 눈썹이나 아이라인에 구현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초보들은. 너무 초반부터 잘 되는 샵들은 일단 고객을 쳐내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실제로 반영과장 고객님들 중에서 강남, 뭐 압구정 유명샵 갔다가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샵 찾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영구 샵은 딱 단골이 정해지면 계속 오는 샵인데 자국 있고 이런 고객님들 중에 단골 없고 여기저기서 계속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아직도 돌아다니는 고객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을 잡는 게 유목민, 뷰티샵 성공의 조건 중에 가장 큰 거 유목민 잡는 거거든요. 유목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목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걸 반영을 해주는 센스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친절하고 실력이 좋아야 돼요.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인 것들이죠. 친절하고 잘해야 돼요. 근데 초보 때 창업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보냐면 우리 손님들 보면 저는 거의 재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여서 마케팅을 하거나 고생을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신규 고객 유입이 꾸준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 샵 오는 손님들만 봐도 다른 샵 갔다가 오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100% 고객님을 만족을 시키지 못할 거고 혹은 내 전화번호 잃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해서 고객이 유출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을 할 거라서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은 샵을 하는 동안은 계속 해줘야 돼. 그래도 계속 오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대부분 한 곳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인데 오래된 고객님들은 막 17년, 18년 막 이런 고객님들인데 제가 샵을 오픈한 지 훨씬 오래됐어요. 근데 왜 이때 고객님들부터 단골이 있다고 제가 체크를 하느냐? 제가 이때부터 어느 정도 시술력이 갖춰져 있었어요. 사진들 찾아보니까. 보통 한 2, 3년. 왜냐면 요즘에는 뭐 1년만 돼도 원장님들이 수강할 때 워낙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바로 실력을 갖춰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때만 해도 아카데미나 샵이 잘 알려주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시술이 안정화되기까지 한 2,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만족시켰던 고객님들이 다시 오는 거지. 결국 재방문은 고객 관리와 얼마나 시술 잘하는지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 얹어졌을 때 샵이 점점 어느 순간 빵 커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한 17년, 18년부터 저도 샵이 크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한 1, 2년은 그냥 고만고만 했어요. 그래도 나 쓸 거 다 쓰고 여행도 다니고 할 정도 벌긴 했는데 와 진짜 잘 된다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한 3년차쯤 되니까 이렇게 빵 터지더라고. 그래서 고객 관리 또한 내가 롱런하기 위한 탄탄한 샵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의 한 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객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영원한 중성 고객은 없다. 샵은 계속 생기고 사소한 사유로 손님의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지금 나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에게 오니 고객님도 다른 샵에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내 고객도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샵에 갈 수 있겠죠. 항상 원 오브 더 베스트면 좋겠지만 많고 많은 반영구 샵이 있는 요즘 그 욕심이고 고객 접점 관리로
고객 유출을 최대한 막고 신규 고객을 위한 마케팅으로 매출을 성장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롱런하는 샵의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아까부터 얘기하는 고객 접점은 언제부터냐? 고객이 내가 뿌린 SNS 광고를 보고 카톡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고객과의 접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대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예약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방문에서 시술, 기과 과정까지 전부가 접점이에요. 이것도 마케팅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객을 응대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고객의 말을 들어주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겠죠. 디자인을 잘 캐치를 해주고, 그리고 예전에 시술 받으실 때 뭔가 불만족이 있으니까 우리 샵을 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팠는지 디자인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다 고객 접점이에요. 물건을 구매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동안의 만족도도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리터치 귀찮아서 그냥 지금 예쁜데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고 보내는 샵들 되게 많아요. 고객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단연고 샵의 경우에는 리터치로 이 만족감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눈썹 어떠셨는지, 디자인 어떠셨는지, 좀 더 보완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좀 뭐 짝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지워지면서 짝 안 맞으니까 이 기회에 꼼꼼하게 잡아 놓으시면은 다음에 또 오시겠죠. 왜냐면 샵 바꾸기가 어려워요. 갔다 망하면 어떻게, 망하면 1년 반 정도 눈썹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한 번 마음에 드는 샵은 안 바꾼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고객한테 친절하게, 우리가 소위 CS라고 하죠. 고객 만족. 이 고객 만족 자체가 고객 접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고객 접점에서 내가 고객을 얼마나 꼼꼼하게 케어를 했는지가 앞으로 재방문 소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도 오픈하고 잠깐 반짝 잘 되는 샵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1000만원이 몇 달간의 평균 매출인지 아니면 오픈했을 때 잠깐 나왔던 매출인지는 그건 본인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톡은 뭐 지인이 보내줄 수도 있고 뭐 조작 어플도 있대. 그게 100%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꾸준히 재방문을 하고 싶고 실력이 있는 샵이라고 그 지역에서 소문나는 샵이 되려면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겠죠. 사진만 예쁘게 잘 찍는다고 샵이 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트래픽 발생을 시키는 걸로 매출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 잠깐은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재방문이라던가 입소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력을 쌓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